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2020년 첫 녹음은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24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이 올해의 첫 키위랑 호주과자 녹음인데요. 이 키위랑 호주과자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올해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녹음은 국가 청렴도 혹은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녹음인데요. 혹시 이 녹음을 시드니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호주 내의 다른 곳이거나 혹은 호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시드니가 얼마나 더운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가 좀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더운 날이어서 어제 제가 얼마나 더웠는지를 이 올림픽 공원 관측소에서 만들어낸 기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낮에 더울 때 42도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보니까 이 올림픽 공원 관측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시 전에 41.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더 더워졌겠죠. 하여튼 낮에는 그랬어요. 그럼 낮에 더운 것은 낮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낮을 보냈는데, 저녁이 돼도 그 온도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녁 8시에 36.1도였었고, 그리고 22시, 밤 10시죠? 그때도 29.7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22시 57분에 31.1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자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0시 20분, 이때도 30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29, 28, 27 이래가지고 새벽에 4시가 됐을 때도 27.2도. 그래서 여기 시드니에 사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밤을 어제 보내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에서 만드는 부패인식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표하죠. 그래서 2019년 지수도 지난 하루 이틀 동안 그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각 나라에서 이제 기사를 써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보고서를 본 기사가 발표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에도 당연히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보고서라는 것은 제가 이걸 다운받았는데요. 34페이지짜리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PDF 파일인데, 그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도대체 여기 나온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쟀다는 것인가, 그것이 제가 가진 주요 관심사예요. 이 무엇을 쟀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발표한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한국말로는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이 자기들을 설명하는 거기에 가보면 자기들이 non-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며, 한국말로도 요새 NGO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정부에 연결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며, 부정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며, 자기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부패 인식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웹사이트에도 그렇고 이 보고서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주소가 아니라 이 현실 생활에 오프라인의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독일의 베를린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설명에 따르면 베를린이 이제 본부이며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봤으니까 이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어떻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은 이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국제투명성기구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구독자가 8,000명짜리인 좀 소박한 채널인데, 부패 인식 지수를 어떻게 만든다 하는 걸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자료가 13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직에서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세계은행 같은 데서 만든 건데,
국제투명성기구 자신은 이런 13개를 만드는 일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미 만들어진 이 13개를 가져다가 잘 버무려서 그거를 100점 만점의 숫자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이죠. 그 13개의 각각의 자료라는 것은 각자 자기 조직이 속한 상황에서 각 나라의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모아놓은 자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모호하게 들리니까 이걸 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원래 소프트웨어인데,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다들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난로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 세계의 난로를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난로를 각 나라에 팔기도 하고 커다란 난로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뭐 작동이 잘 안 되면 다시 저에게서 그 난로를 사간 사람들이 난로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난로가 뭐 100개국 이상에 팔리고 있다고 가정하면 난로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라라고 그 안내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서 얼마가 떨어지게 하시고, 뭐 옆에는 꼭 얼마 크기의 물통을 놓으시며, 뭐 굴뚝 두께는 꼭 얼마로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어디를 닦아주시고, 막 이런 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자기가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걸 따르지 못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는 못하지만 뭐 하라는 대로 대충 이 정도까지는 하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아니 난로를 설치하라는 대로 설치해서 쓰는 걸 누가 못하냐, 난로를 설치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도 난로가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상상한 그런 난로라는 것에 관련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없다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난로 설치 규칙 수용 지수, 그걸 국가별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규칙을 지키는가를 그런 걸 설명한 지수가 아니라 규칙을 지킨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지수죠. 그러니까 현실 지수가 아니라 마음 지수인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핵심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이걸 간과하고 살지 않는가 해요. 그 단어는 바로 여기 이 지수를 지금 CPI라고 하는데, 그 CPI는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가운데 나오는 그 단어 동사 perceive의 명사형이죠. perception, 무슨 인식 아니면 감지,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인식하는 지수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각 나라 공공 영역의 부패한 정도 자체를 잰다고 하지 않아요. 그 부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재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도한 신문 중에, 한국 신문 중에 부패 인식 지수라는 말을 잘 쓴 신문들은 옳지만 그런 기사들 중에는 이런 말을 쓴 데가 있어요. 국가 청렴도라는 말을. 이 국가 청렴도라는 말은 이 원래 의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래 의도를 잘 나타내려면 그 인식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잖아요, 그 말이. 이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수는 실제 부패 정도를 잘 보여주는가? 이거 자기들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패 지수라는 것을 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식 지수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하고 있다. 현재 이 실제 지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것, 그나마 제일 믿을만한 게 이 인식 지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보고서의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 나라가 몇 점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올해에는, 즉 2019년 그 자료는 두 나라가 공동 1등을 했는데요. 그 두 나라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입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이런 거를 발표할 때 1등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그 두 나라의 과거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성적표는 어디에까지 가냐 하면 2012년까지 갑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등을 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고요. 어떨 때는 덴마크가 1등하고 어떨 때는 뉴질랜드가 1등하고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뉴질랜드가 1등이고 덴마크가 2등이었어요. 혹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덴마크가 1등이고 뉴질랜드가 2등이었었죠. 뭐 이렇게 두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1, 2등을 제외하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보고서의 5페이지에 보면 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권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데 힘쓰라 그런 말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권고사항이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게 하는 나라가 이 부패 인식 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라는 제목 밑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뭐 여러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사법제도의 독립을 강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부패 인식 지수라는 면에서 볼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 법에 맞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의 나머지도 그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같은 보고서의 5페이지에 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누구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눈길을 끄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 요즘 공익제보자 혹은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그거죠. 여기 영어 단어는 whistleblowers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다가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9년인데요. 뭐 지금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도 외국에서 영어 하는 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뭐 한두 명한테만 보여주면 좀 어려운 문장도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무슨 시사 잡지에 있는 내용의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서로가 보는 앞에서 해석을 하는 것, 이게 대학생들이 그때 하던 일들 중에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4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할당된 그런 문단 중에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whistleblower.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뭐 영한 사전도 보고 영영 사전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한 설명을 적어갔는데 당시에 저에게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봐도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그 나머지 3명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은 선배였는데 그 사람은 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으나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그날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권합니다. 이런 그런 내용이고요. 이 보고서에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에 가면 한국이 이걸 이렇게 잘했습니다를 설명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6점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이 뭘 잘했다고 했느냐 하면 이 선거에 관련된 거를 좀 강화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선출직 공무원들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 자기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신문에서 흔히 당선무효라고 하는 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야, 한국에서는 저렇게 규칙을 안 지키면 자리를 잃기도 하는구나, 점수를 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호주가 언급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간 나라를 3나라를 선정했고 점수가 많이 떨어진 나라를 3나라를 선정했는데 점수가 많이 떨어진 3나라 중 한 나라가 호주예요. 나머지 2나라는 캐나다하고 니카라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내려가서 호주는 결국 77점을 받게 되었고 참고로 뉴질랜드는 87점 그리고 한국은 59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24페이지에 가면 Trouble at the top 그런
큰 제목이 있는데요. 그 큰 제목 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점수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 있다거나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그 점수가 안 좋은 나라들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앙골라 아니면 나미비아 뭐 이런 데 가서 할 때 보면 꼭 거기에 있는 원래 있던 회사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나쁜 거는 참 쉽게 배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그걸 근거로 뉴질랜드 신문에 뭐 뉴질랜드가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보도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관한 기사가 있어요. 그 뉴질랜드 신문에 나온 건데요. 그 얘기를 간단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신문은 스터프라는 뉴질랜드 신문이고요. 1월 24일에 나온 기사예요. 제목은 이겁니다. Corruption Index with New Zealand on top, Biased Academic.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1등을 했다는 그 부패인식 지수, 그 인식 지수가 편향되어 있다,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한다. 이게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몇몇의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이카토 대학에 있는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 라스트 네임이 헬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뉴질랜드가 1등을 했다는 것이 뉴질랜드 안에 부패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제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캔터베리 대학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뉴질랜드가 가진 이런 이미지, 비교적 부패가 적다는 이미지, 이거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중국이 뉴질랜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뉴질랜드를 지키려는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세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은 이 국제투명성 기구의 뉴질랜드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왕초인 수젠 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Serious Fraud Office, 한국으로 치면 뭐랄까요, 감사원 같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즉 뭐 뉴질랜드가 부패 인식 지수에서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나온 다음 뉴질랜드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